뭐 문제 생기면 말해주세요. 이 책을 못 봤습니다. 책을 못 봤다고? 네. 거짓말. 이거 뭐 하세요? 우리가 그때 말초신경계 하다가 끝났어요, 그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자기가 문제 풀어봤는데 이거 모르는 게 있다. 없죠? 말초신경계 무서워 그냥. 얘네들은 말단이라 그랬어. 중추한테 명령을 받는 애들. 얘네들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할 수 있었어요? 일단 운동. 그거 전에 정근.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 기준으로 목 위랑 목 아래 목 위는 무슨 신경? 중추. 구심성. 그냥 막 뱉는 거 아니야. 이거 말초신경이라고 있는데 중추다가 뇌신경이었죠?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신경. 뇌신경과 척수신경. 기억났어. 오케이. 이거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어요? 12월 31일. 여기 12쌍. 12쌍이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양옆으로 나오는 거니까 12쌍. 얘가 3단쌍. 이렇게 나뉘었었고, 두 번째는 우리 배웠던 거 있잖아. 기능으로 나왔죠. 일단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이죠. 그 다음에 원심성 신경. 원심성 신경은 또 두 개로 나뉘었잖아, 맞지? 체성신경. 여기서부터 이제 기억이 나야 돼요. 이거 뒤에 내용 할 거기 때문에 체성신경. 그 다음에 자율신경. 이거 두 개로 나눴습니다. 체성신경 같은 경우는 보통 누구한테 명령을 받나요? 대뇌. 지금 얘네들은 운동 뉴런이야? 운동 뉴런이니까 명령을 받는 애들이야. 그럼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지로 얘네 둘이 나눠지는 건데, 얘는 보통 대뇌, 거의 90% 대뇌. 그 다음에 척수. 그러니까 척수 반사할 때 그 얘가 중추가 되잖아요. 근데 얘 중에 뭐라 그랬냐면 회피 반사랑 무릎 반사할 때 체성신경이 척수한테 명령 받는 거였어, 그렇지? 얘는 이제 좀 딥하게 거기까지 설명해줬었고, 얘네들이 중추야. 얘를 중추로 해서 얘네들한테 명령을 받는 애들이 체성신경이었어요. 왜 대뇌 척수한테 명령을 받냐? 얘네들 대뇌만 봤을 때 얘가 뭐의 중추였어? 수의 수의 운동의 중추였잖아. 수의 운동이라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을 말하는 거지, 그치? 내 맘대로, 대뇌 맘대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은 보통 무슨 근육이 해요? 골격근이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이란 말이야. 수위 운동 하면 골격근, 대뇌 이런 식으로 다 키워드가 돼야 돼. 그래서 체성신경은 어디에 붙어 있어요? 골격근에 붙어 있겠죠? 얘는 골격근의 운동을 조절합니다. 수위 운동. 골격근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누가 중추야? 척수랑 중간뇌. 뇌줄기. 그러니까 이제 대뇌 아닌 애들, 그치? 이게 좀 중요해. 대뇌 아닌 애들한테 영향받는 거잖아. 그럼 자율신경, 얘가 운동뉴런이야? 근육에 붙어있는 애예요? 근육 움직이는 애들이야? 근데 얘는 수위 운동,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운동의 중추인 대뇌한테 명령을 받으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인 골격근에 붙어 있는 거고,
얘네 같은 경우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운동의 중추잖아, 그치? 중간뇌, 동공 반사, 내 맘대로 할 수 없죠. 뇌줄기에 누구 있었어? 심지 숨골 숨골. 그 다음에 연수가 숨골이야. 연수가 숨골. 연수, 다리, 뇌. 그다음에 중간뇌도 사실 뇌줄기죠. 중간뇌, 그다음에 다리, 뇌, 숨골 이렇게 있었는데 얘는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운동을 조절하잖아, 그렇지? 불수의 운동의 중추잖아요. 그러니까 근육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을 컨트롤하는 거야, 얘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신장근, 그다음에 내장근, 얘네들의 운동을 조절한다. 이것도 키워드로 다 갈 수 있어야 돼. 대뇌 아닌 애들 뇌 중에 대뇌 아닌 애들은 불수의 운동이고, 그러면 불수의 운동이니까 신장근, 내장근. 정리를 해드릴게요. 얘도 우리가 사실 옛날에 근육 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지금 얘만 이때만 나오거든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근육이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 있어. 이거를 수의근, 불수의근이라고 해요. 수의근은 아까 말했던 골격근, 뼈에 붙어있는 근육. 뼈에 붙어있는 근육. 우리가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근육. 그 다음에 불수의근은 심장에 있는 근육이나 아니면은 우리 내부 장기에 있는 근육 있죠? 내장근, 내부 장기 위에 있는 근육, 소장에 있는 근육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이다. 요 정도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키워드로 대뇌, 수의운동, 골격근, 그다음에 대뇌 아닌 애들, 불수의운동, 심장근, 내장근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얘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근육의 운동을 조절한다. 자율신경. 그다음 자율신경은 또 두 개로 나뉘었었는데 맞죠? 교감 교감, 부교감 부교감, 교감이랑 부교감 줄게요 이제. 자율신경은 교감이랑 교감신경,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이거 두 개로 나뉘죠. 교감신경은 한마디로 뭐 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업 시켜주는 거야. 업 시켜주는 거. 약간 흥분 상태.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호흡도 거칠어지고 약간 흥분 상태. 왜냐면 이제 위기 감지 차원에서 누가 날 칼 들고 쫓아오고 있다 뒤에서 이러고 쫓아오고 있으면 당연히 심장이 빨리 뛰고 뭔가 튀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들잖아요. 그때 작동하는 게 교감신경이 작동하는 거야. 너 지금 위험해라고 알려주는 거야. 업 시키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너무 편하게 시몬스 에이스 침대에서 자는 것처럼 다운 시켜주는 거야. 평온하게. 그럼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뭐냐? 반대잖아, 그치? 정확하게 반대죠? 이게 문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길항작용이라고 해요. 길항작용. 그래서 얘네들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길항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길항작용이 그냥 심플하게 정반대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반대의 일을 하는구나.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 다음에 뭐 했었냐면 얘네들의 구조를 좀 봤었어요. 구조. 체성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운동 뉴런처럼 생겼었어, 맞지? 근데 교감신경하고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같은 경우에는 두 뉴런이 한 세트였죠? 이렇게 생긴 놈하고 이렇게 생긴 놈이 있었는데 조금 사실적으로 그려주면 마리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얘는 이제 말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교감이었는데 외울 때 교감, 얘는 이제 부교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고 했어요. 일단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정의 자체가 여기 시냅스처럼 생긴 이 부분 얘네들을 뭐라고 불렀었죠? 신경절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아니 그게 그거 아닙니까? 맞긴 맞는데 다르게 불러요 이름을. 어쩔 수 없어. 다른 이름을 외워야 돼.
신경절인데 교감신경의 정의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짧다.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 이게 구조적인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이 뉴런 말단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육을 움직이려면 뉴런 말단에서 근육으로 신호를 보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축사돌기 말단에서 신호를 전달하려면 뭐가 나와야 돼?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야 되지. 신경 전달 물질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전달하려면. 여기도 나와야 되고 여기도 나와야 되고 여기도 나와야 돼. 이 동그라미 친 5개인데. 근데 얘만 다르게 나오죠. 나머지는 다 뭐 나와? 아세틸.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 나와요. 초록색으로 동그라미 친 애들은. 근데 교감신경 말단만 뭐가 나왔어?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애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얘만 다른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체성신경은 그냥 근육 골격근을 움직인다. 여기서 그냥 끝인데 골격근을 움직인다. 여기서 끝인데 자율신경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은 우리를 약간 업 시켜주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우리를 다운 시켜주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걔네들은 따로 약간 정리를 해서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이 작동했을 때랑 부교감신경이 작동했을 때랑 교감신경이 작동했을 때랑 부교감신경이 작동했을 때랑 정반대의 효과를 보여주겠죠, 우리 몸이. 그래서 예시로 나오는 게 심장박동, 그 다음에 호흡운동, 그 다음에 소화, 그 다음에 동공, 그 다음에 방광. 얘네들 정도 나옵니다. 교감은 뭐 시키는 거라고? 업 시키는 거라고? 그럼 심장박동이 어떻게 됐어? 빨라져요. 촉진됩니다. 얘는 억제됩니다. 호흡운동. 지금 교과서에는 순관가지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순관가지가 뭐였어? 기관지잖아. 그러니까 호흡에 관련된 일 하는 애잖아. 근데 거긴 정확하게 기관 이름을 써놓은 거고 테마 자체는 호흡입니다. 그럼 호흡운동이 교감신경이 순관가지에 작동을 하게 되면 호흡운동이 빨라지겠죠? 거기엔 이제 기체 교환이 빨라진다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아무튼 결론이 뭐다? 교감은 일단 뭐 되는 거야 일단. 호흡도 촉진되고 호흡운동도 얘는 억제시키는. 얘만 반대야. 소화. 지금 거기는 쓸개즙 분비랑 소화관 운동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냥 묶어서 저는 소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소화 운동은 얘가 억제돼. 그리고 얘가 촉진돼. 누가 칼 들고 쫓아오는데 배고프기는 좀 그렇잖아,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소화 운동은 억제되고 부교감신경이 켜졌을 때 소화 운동이 촉진된다. 얘만 반대예요. 일단 동공 확장될 것 같아, 축소될 것 같아? 교감신경 이기니까 확장될 것 같죠? 얘는 확장입니다. 그러니까 뉘앙스로 외우는 거야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교감신경은 뭐든지 일단 다 업 시키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다운 시키는 거. 얘는 축소. 방광은 이완, 수축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완이 되겠어, 수축이 되겠어? 이완. 좀 커지는 느낌이잖아요, 이완. 그다음에 얘는 수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가 외울 게 되게 많은데 뉘앙스로 외우면 돼. 교감은 뭐든지 일단 더 빨라지고 커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라면 부교감은 뭔가 좀 더 차분하게 억제시키고 축소시키고 이런 느낌. 소화만 빼고 방광, 수축, 부교감, 방광, 이완, 교감. 그러니까 방광이 참고로 그냥 말해주면 방광이 이완
됐을 때 방광이 이완됐을 때 소변이 안 마렵습니다. 소변이 방광이 수축하면서 이 약간 오줌을 짜서 내리는 느낌이거든. 실제로 소변 보일 때 일어나는 작용이. 근데 이제 오줌 마려우면 안 되니까 누가 칼 들고 쫓아올 때 그래서 교감신경이 켜지면은 방광이 이완됩니다. 그리고 수축됐을 때 모든 게 편안할 때 이제 차분하게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너네 시험 볼 때 막 시험 보기 전에 긴장돼서 화장실 마렵다 이러잖아. 근데 막상 가면은 소변 잘 안 나오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긴장되니까 교감신경이 켜져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얘는 그냥 교감신경 부경 긴장돼가지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고장 난 거야. 와 고장 난 거야. 그래서 막상 화장실 가면은 소변이 잘 안 나와요. 긴장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아무튼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은 하는 역할이 정반대야. 근데 교감신경이 켜졌을 때 어떤 역할이 일어나고 부교감신경이 켜졌을 때 어떤 역할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외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되는데 외울 때 뉘앙스로 외우면 돼. 누가 나한테 칼 들고 지금 쫓아온다 이런 상황이랑 지금 굉장히 편한 상태입니다. 굉장히 너무 따분해요.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일 때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그다음에 그 밑에 굉장히 큰 그림이 하나 있죠. 큰 그림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교감신경이랑 부교감신경이 일단 중추로 연결이 돼 있겠지. 명령 받는 놈한테 연결돼 있겠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은 내가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그 근육에 붙어 있겠지. 그치? 이거 이해되죠 지금? 중추에서 명령 받아야 되니까 중추로부터 명령 받고 그 다음에 전달해가지고 내가 명령을 내려야 되는 컨트롤 해야 되는 근육에 붙어 있겠죠? 이런 느낌인데 그거를 정리해 놓은 거야. 근데 이거는 그냥 외워야 돼요. 원리 이런 거 아는 게 더 헷갈리고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추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추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척추신경, 뇌신경 이렇게 나누는 것도 말초신경계에서 나누는 거 있잖아. 근데 교감신경은 뇌신경입니까? 척추신경입니까? 라고 하면 무조건 다 척추신경이야. 교감신경은 무조건 이거를 해석하면 뭔 얘기냐면 그러니까 척추신경이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 신경을 다 척수신경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교감신경은 전부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소리야? 척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위치해 있다 이 소리야. 척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교감신경이라는 거는 교감신경은 이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이후 뉴런보다 짧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척수 안에서부터 신경세포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척수에서부터. 그다음 여기 맨 끝에는 이제 뭐가 있겠어요? 뭐 지가 컨트롤 해야 되는 근육이 있겠지. 근데 모든 교감신경은 다 어디에 박혀 있다는 거야?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박혀 있다는 거야. 예외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은 척수신경인 것도 있고 척수신경 아닌 것도 있어요. 여기 뇌신경이겠지? 둘 다 있어요. 둘 다 있는데 얘는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 지금 이거 똑같은 말 쓰는 겁니다.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얘가 중추, 그러니까 시작 부분에 붙어 있어. 시작 부분.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놈에서 뻗어도 나오는 거야. 뭔 느낌이냐?
이 부교감신경 만약에 거기 책 보면서 말해봐요. 부교감신경이 작동해가지고 동공이 축소됐대. 동공이 축소됐대. 그러면은 그 부교감신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라고 물어보면 중간 뇌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다시 부교감신경 어떤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동공이 축소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신경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중간 뇌에서부터 출발한 거야. 눈을 컨트롤하는 중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심장 박동이 억제됐습니다. 라고 말하면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야? 수중골. 숨골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 부교감신경은.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중추, 시작 부분, 조절 중추에 있다고. 조절 중추. 그러니까 숨골에서 명령을 내리면 그 숨골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 중추가 중간뇌에서 시작되면 중간뇌에서부터 뻗어나오는 거야. 교감신경은 그딴 거 없어. 뭐 교감신경이 작동해서 동공이 확장되었습니다. 무조건 척수에서 시작이야. 무조건 척수에서 시작이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 교감신경은 전부 다 척수신경이고 부교감신경은 조절 중추가 그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그 시작 부분 조절 중추에 박혀 있다. 그래서 이제 대답을 하려면 일단 뭘 알아야 돼? 각 뇌가 어떤 부분의 중추인지를 먼저 알아야 돼. 그치? 그걸 아는 게 먼저죠. 그걸 모르면 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해주면 문제 풀 때 교감신경은 거의 다가 아니라 무조건 척수신경이고요. 부교감신경은 거의 웬만하면 척수에 없어. 딱 한 개 있어요. 척수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그게 뭐냐면 당연히 척수가 중추인 운동일 때 척수에서부터 뻗어 나오겠지. 뭐가 있냐면 배변 배뇨 반사.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부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야. 이거 하나 때문에. 왜냐면 배변 배뇨 반사는 이거 아까 소변 누는 거는 어디서 컨트롤한다고 했어요? 방광에서 컨트롤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이 부교감신경이 어디에 붙어 있는 거야? 방광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럼 그 배변 배뇨 반사를 조절해요. 그러면 중추가 누구야? 척수니까 이때는 부교감신경이더라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척수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외워줘야 되냐면 교감신경은 모두 척수신경, 부교감신경은 그 신경세포체가 시작 부분 중추에서부터 시작한다. 근데 굳이 이제 문제 풀 때 감이 이제 생기긴 생길 건데 문제 풀 때 척수신경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중추가 척수인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배변 배뇨 반사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해되나요? 이해되죠?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거기 맨 밑에 그 그림 보면은 뭐 그래프 여러 개 나와 있죠. 그 그래프가 그거야. 그 우리 뉴런 처음 배웠을 때 그 활동 전이 그 막전이 변화 그래프인데 신호가 강해지면 뭐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역치 넘겼다는 가정하에 활동 전이가 나오는 막전이는 항상 고정이었지. 그러니까 그 고점이 고정이었지. 그렇지. 플러스 30으로 고정이었잖아요. 그러면은 강하고 약한 자극을 어떻게 판단하냐? 뭘로 판단한다고 그랬어? 빈도로 판단한다고 그랬어. 활동 전이가 더 이 그래프가 많이 그려진다. 이걸 판단했거든. 근데 이제 교감신경이 켜지면 자극의 빈도가 많이 생긴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문제 풀 때 교감신경이 켜졌다. 그러면은 빈도가 많아진 거야. 그래프가 많이 그려지는 거야. 왜냐면 그럴 것 같잖아요. 약간 업 시키는 거잖아. 그렇지? 심장 박동도 빨라져야 되고 동공도 확장돼야 되고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켜지면은 빈도가 많이 생기는구나. 그래프가 많이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교감신경은 약간 느려지는 거잖아. 차분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활동 전이가 덜 생겨요. 느리게 생겨. 그래프가 좀 적게 그려져.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해할 수 있겠지. 그럼 저희는 내용 끝났습니다. 넘어갈 거예요. 그 뒤에 내용 어디 갈 거냐면 여기 158페이지
볼게요. 50cm.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하고 하면서 문제 몇 개 풀어봐. 쉬운 문제들. 개념 문제 몇 개 풀어보면 기억이 또 잘 남거든요. 여기 내용이 뭐냐면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호르몬 나오죠. 호르몬. 일단 항상성 들어가기 전에 호르몬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말로는 많이 들어봤잖아, 호르몬. 근데 얘가 뭐냐면 미량의 화학 물질이야. 미량의 화학 물질. 그러니까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이야. 그냥 알갱이, 작은 화학물 알갱이. 그걸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가 이제 우리 몸에 약간 생리적인 작용을 조절하는 애거든요. 얘가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호르몬샘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져요. 호르몬샘. 다른 말로 내분비샘. 앞에서 간내가 아니라 사이뇌 시상하부 하면서 사이뇌의 시상하부가 하는 역할이 호르몬샘, 내분비계, 호르몬계. 얘를 조절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내분비계. 에서 생성되고 그러니까 심플하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샘을 호르몬샘이라고 부르는구나, 내분비샘이라고 부르는구나 하면 되고, 얘는 뭐 타고 움직이냐면 혈액을 타고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이 호르몬을 운반해줘요. 호르몬도 이제 자기 역할이 있으니까 호르몬마다 일하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혈액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다 떨구네. 얘는 표적기관이라는 곳에만 작용한다라고 말합니다. 표적기관에만 작용한다. 일단 특징 다 설명하고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부족하면 결핍증이라는 게 생기고, 부족하면 부족하다는 거죠. 어떤 호르몬의 양이, 특정 호르몬의 양이 부족하면 결핍증, 너무 많으면 과다증, 이게 생길 수 있다. 부족하면 결핍증, 많이 나오면 과다증, 이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성장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이라고 부르거든요. 들어봤지? 성장 호르몬. 근데 성장 호르몬이 너무 안 나와.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 키가 좀 비정상적으로 작은 사람이, 소인증에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나와. 그럼 키가 겁나 커지는 거지. 거인증. 이런 느낌이에요. 결핍증하고 과다증. 이해되지? 이런 느낌인데, 이 표적 기관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자기 일하는 곳에 가서만 일을 한다 이 뜻이야. 어떤 세포가 있어요. 근데 TSH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해봅시다. TSH 뒤에 가서 볼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 TSH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이 세포에 가서만 일을 해. 그 다음에 또 다른 세포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FSH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볼 거예요. 얘는 이 세포에 가서만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표적 기관이라는 게 다른 말로 표적 세포예요. 이 호르몬의 종류에 따라서 표적 세포가 달라. 근데 왜요? 이 세포에는, 각 세포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수용체라는 게 있거든요. 수용체. 근데 수용체의 종류가 달라. 얘는 TSH를 수용하는 TSH 수용체야. 수용체. 그 다음에 이 세포는 뭘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생긴 FSH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거야. 호르몬이 일을 하는 애인데, 우리 몸속에서 일을 하는 애인데 어떻게 일을 하냐? 얘가 여기 수용체, 자기랑 맞는 수용체에 결합하면 일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TSH는 TSH 수용체가 있는 세포한테만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왜냐면 결합을 해야 되니까. FSH는 FSH 수용체가 있는 애한테만 가서 일을 할 수 있어. 이거를 표적 세포, 표적 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표적 세포, 표적 기관. 자기의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를 표적 세포라고 한다고. 이해돼요? 호르몬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호르몬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그 뉴런이랑 뉴런이 신경계죠. 신경계랑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를 내분비샘, 호르몬샘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 호르몬 관련된 시스템을 내분비계라고 해요. 내분비계. 이거 이름 몰라도 돼. 내분비계 vs 신경계. 그러니까 신경계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뉴런으로 신호를 전달하는 거. 뉴런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 내분비계는 지금 우리가 배우는 호르몬을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둘 다 뉘앙스는 비슷한데 그 방법이 다르지. 그래서 약간 비교를 좀 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신경계는 뉴런으로 이제 신호를 전달하잖아, 그렇지? 그다음 내분비계는 호르몬으로 신호 전달하는데 호르몬이 이제 뭐 타고 가요? 혈액 타고 가죠. 그래서 얘는 혈액으로 신호 전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뉴런은 전기적 신호지. 전기적 신호. 혈액을 타고 가는 호르몬은 무슨 물질이라고 그랬어요? 화학 물질이거든. 그럼 얘는 무슨 신호일까? 화학적 신호거든. 얘는 전기적 신호고 얘는 화학적 신호야. 그럼 신경계랑 내분비계 중에 누가 더 전달이 빠를까? 신경. 얘가 더 빨라요. 얘가 좀 빨라. 얘가 좀 느려요. 그 다음에 빠른 대신 얘는 좀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한번 띡 하고 전달되고 말아요. 근데 얘는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지속적으로. 얘는 빠른 대신 일시적이야. 얘는 느린 대신 지속적이야. 지속적. 그 다음에 얘는 축삭돌기가 붙어 있는 세포 또는 축삭돌기 말단이 붙어 있는 세포 또는 붙어 있는 근육만 컨트롤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붙어 있는 근육만, 내가 지정하는 것만. 근데 얘는 그렇게 혈액을 타고 다니니까 혈관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누구를 타겟으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뿌려요. 혈관이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뿌려져. 몸 전체로. 그럼 얘는 좀 범위가 넓겠죠. 얘는 범위가 좁고 얘는 범위가 넓어. 약간 이해 안 되면은 거기 그림 나와 있거든요. 왼쪽 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 맨 위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뉴런 같은 경우는 그 하나의 세포 또는 하나의 근육 이런 것만 딱 찝어서 공략한다면은 이제 호르몬 같은 경우에는 혈액 타고 가다가 이렇게 뿌려지는 거야. 그냥 뿌려지는 거야. 뿌려지다가 세포 근처에 가가지고 수용체 있는 세포 만나면 결합해서 그 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적용 범위가 좀 넓다.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해하기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죠? 어려운 내용 아니죠? 이제 이런 느낌인데,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것에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몰라도 되는데 굳이 설명하면 내분비샘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서 분비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외분비샘도 있습니까? 있죠. 몸 밖으로 분비되는 거. 침, 소화액, 몸 밖으로 분비되잖아. 보통 눈물 이런 거, 몸 밖으로 분비되는 거. 그거랑 대비해서 그냥 내분비샘이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몸 속에서 분비되는 것들. 아무튼 호르몬이 이제 우리 몸 밖에 나가서 일을 하진 않죠. 그래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에, 그냥 호르몬샘이라고 할게요. 호르몬샘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몸에 호르몬샘들이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여기 진짜 외울 거 천지야.
호르몬 샘이 뭐가 있는지를 일단 외워야 되고 각각의 호르몬 샘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종류가 다르겠죠? 그럼 어떤 호르몬이 만들어지는지 각각 외워야 되고 그 호르몬들이 하는 역할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역할까지 외워야 돼. 좀 어렵죠? 어렵긴 한데 어려운 건 아니고 좀 좀 귀찮지 외우기가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지금 거기가 어디냐면 158페이지에 밑에 그 사람 그려져 있는 거기에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호르몬샘 뇌하수체. 첫 번째로 뇌하수체. 뇌하수체가 언제 등장했었냐면 우리 맨 처음에 중추신경계 할 때 사이뇌에 있는 시상하부가 그 여기 파트 있잖아요. 호르몬이랑 항상성 파트. 여기 파트는 시상하부가 짱이야. 시상하부가 대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중추야 얘가. 지금 하는 내용 싹 다 중추가 시상하부예요. 시상하부의 기능 중에 뇌하수체 기능을 조절한다 라고 정리해 줬었거든. 뇌하수체 기능을 조절한다. 이 뇌하수체가 호르몬을 만드는 호르몬샘이야. 호르몬샘. 뇌하수체는 전엽이랑 후엽으로 나뉘거든요. 전엽이랑 후엽. 뭔 소리지? 그러니까 일단은 뇌하수체가 그 사이뇌 바로 밑에 혹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 뇌하수체라는 게. 근데 그 혹이 두 개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전엽, 뒤에 부분을 후엽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엽 앞에 부분에서 나오는 호르몬하고 뒤에 나오는 호르몬하고 달라요, 종류가. 그 중요한 호르몬이 있고 좀 비교적 덜 중요한 이름만 알아두면 되는 호르몬이 있거든요. 좀 정리해서 써드릴게요. GH.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한글말로 다 쓰면 좀 불편하니까 얘가 그로스 호르몬, 사람 성장 호르몬이야. 얘가. 만약에 알파벳으로 안 써있으면 알파벳으로 필기해놓으세요. 맨날 수업할 때마다 한글말로 읽을 수 없잖아, 그렇지? 너네도 어차피 학교 선생님도 가르칠 때 영어로 가르칠걸? 약자로. 그로스 호르몬, 사람 성장 호르몬이고요. 당연히 성장을 촉진하겠죠. 기능은 얘가 이제 호르몬. 그다음에 그 호르몬의 기능. 성장을 촉진하겠죠. 지금 하얀색으로 쓴 거는 이름 정도만 들어놓으면 돼. 이름이랑 기능 정도만. 그 다음에 FSH, LH. 거기 한글말로 나와 있나요? 혹시? 그냥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만 나와 있죠. 이거 두 가지야. 생식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생식샘을 자극해요. 이름부터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잖아. 생식샘을 자극해요. 근데 그거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한다. 생식샘이라는 게 그 우리 생식기관에 있는 호르몬샘을 말하는 거야. 생식기관에 있는 호르몬샘. 생식기관에 있는 호르몬샘 뭐 만들겠어요? 성호르몬 만들겠죠? 그 성호르몬을 분비하는 걸 촉진시켜. 분비하는 걸 촉진시켜요. 그걸 얘가 한다.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교과서는 없어요. ACTH. 얘가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한글말로 쓰면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얘는 하는 일이 뭐겠어?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부신 겉질을 자극하는구나. 쟤도 시상하고 있어요. 얘도 시상하고 있냐고? 뭐가? ACTH가? 네. 아니 얘는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애야. 아,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애. 부신 겉질을 자극한다. 얘는 진짜 이름만 나와요. 아예 교과서에 없어졌죠? 근데 이제 설명할 것 같아요. 아마 선생님이 얘만 딸랑 없어졌거든. 그 다음에
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TSH. 이 친구는 한글말로 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야. 갑상샘 자극 호르몬. 갑상샘 영어로 배웠었는데 까먹었다. 배웠었는데 까먹었다. TSH. 갑상샘이 T로 시작하거든요. 타이머스 얘는 가슴샘이네. 갑상샘. 아무튼 갑상샘 자극 호르몬,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스티뮬레이팅 호르몬 TSH. 부신것들 자극 호르몬, 아드레날 콜텍스 콜텍스 호르몬 뭐 이런 느낌. 아드레날 콜텍스 자극 호르몬. 근데 이제 풀네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한글말로만 외우면 돼. 근데 이제 너무 기니까 약자로 알파벳 약자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거고 아마 선생님도 약자로 말할 거야. TSH. 얘가 한글말로 하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거든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갑상샘에서의 타이록신 분비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름에 자극 호르몬 이렇게 붙어 있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뭐 하는 거냐면 다른 호르몬 만드는 곳에 가가지고 그 호르몬 많이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그래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은 생식샘에 가가지고 성호 호르몬 많이 만들어 이렇게 하는 거고,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은 부신 겉질에 가가지고 야 부신 겉질에서 나오는 호르몬 많이 만들어 하는 거고, 얘는 TSH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갑상샘에 가가지고 갑상샘에서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거든요. 그 타이록신 많이 만들어 하는 거야.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되지? 자극이라는 게 이제 이런 뉘앙스예요. TSH 여기까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 한 거냐면 전엽에서만 나오는 호르몬 정리했는데 5개야. 개만치. 아직 안 끝났어. 그래요. 얘는 옥시토신. 들어봤죠? 옥시토신.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자궁 수축 호르몬이에요. 얘가 자궁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궁 수축 호르몬. 일단 뭐 사랑의 감정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아무튼 자궁 수축 호르몬, 자궁 수축하는 역할하고, 그 다음에 후엽에서 나오는 AD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가 한글말로 하면 항이뇨 호르몬이야. 항이뇨 호르몬, 안티다이유레틱 호르몬 뭐 이렇게 나오는데, ADH 얘가 한글말로 해석하면 항 막는다고. 이뇨가 이제 소변을 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변을 막는 거야. 그러니까 소변이 잘 안 나오게 한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래서 소변 그때 그 기관계 할 때 배설계에 있었거든요. 배설계 기억나시나요? 배설계에서 그때 중요한 기관이 뭐였지? 콩팥. 그치, 콩팥. 콩팥이었지. 콩팥에 작용합니다. 이거 빨간 말로 쓸게. 콩팥에 작용하는데 콩팥에서의 수분 제흡수를 촉진해요. 수분 제흡수 촉진. 항이뇨 호르몬이 오줌을 잘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안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라고?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콩팥에서 콩팥, 방광 이런 데서 그 소변 관리하죠? 근데 수분을 제흡수해. 수분 제흡수. 수분을 다시 끌어온다고 소변에서. 그럼 어떻게 돼? 소변이 줄어들겠지? 소변량이. 그래서 소변 잘 안 나오게 하는 애가 ADH. 그래서 얘가 콩팥에 가서 수분 제흡수를 촉진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뇌하수체 끝났어요. 뇌하수체 전엽, 후엽 해가지고 7개 끝났고, 다른 호르몬이 뭐가 있냐? 지울게요.
갑상샘. 아까 말했던 갑상샘. 갑상샘이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보면 그 이거 튀어나온 거 말고 좀 뭔가 느껴지는 그 기관이 있거든요. 좀 단단하게. 거기가 갑상샘이야. 튀어나온데. 이거 그냥 물 때 말고요. 물 때 말고 여기 잘 만져보면 좀 딱딱한 부분 있어. 거기가 갑상샘인데 여기에서는 어떤 호르몬 나오냐? 아까 말했던 타이옥신.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물질 대사를 촉진합니다. 물질 대사. 여기서 말하는 물질 대사는 거의 세포호흡 말하는 거야. 거의 세포호흡. 그러니까 100% 세포호흡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냥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내용 공부할 때는 세포호흡을 촉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세포호흡은 이화작용이야, 동화작용이야? 이화작용이잖아. 그럼 열을 방출해. 물론 그 열 에너지 중에 34%는 ATP를 만드는 데 쓰이지만 모든 에너지가 다 ATP로 쓰인다고 하지 않았지. 66%는 뭐로 나가요? 열로 나간단 말이야. 그 열에 초점을 맞춰봐.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열 손실이 촉진돼. 그러니까 열이 많아져. 우리 몸속에 열이 많아져. 얘는 뒤에 가서 뭘로 배울 거냐면 열 발생을 촉진한다.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체온을 높인다. 체온을 높인다. 이런 느낌이야. 다시 타이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걔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물질 대사를 촉진해요. 근데 물질 대사는 그냥 거의 세포호흡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대부분 세포호흡이야. 그래서 세포호흡을 촉진한다. 그럼 이제 열이 많이 나오겠지? 열 발생을 촉진하니까 체온을 상승시킨다. 이런 느낌. 체온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뒤에 가서 배우겠지만 너무 추워. 그때 작동하는 갑상샘에 있는 타이록신.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다른 호르몬샘이 있죠. 얘가 이자. 들어봤죠, 이자? 이자. 이자에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하고 인슐린의 짝꿍 글루카곤. 인슐린이랑 하는 역할이 그냥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섞여 있는 인슐린만 알고 있으면 글루카곤은 자동으로 알고 있는. 봐봐, 얘네들 하는 역할이 정반대지. 그럼 아까 배웠던 용어 쓰면 얘가 뭘까? 길항작용. 길항작용. 얘도 기항작용 하는 애예요. 길항작용. 인슐린은 어떤 역할이에요? 혈당량을 낮춘다.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인다. 그리고 이것까지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자에서 같은 이자인데 이자 안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부분하고 글루카곤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달라. 어떻게 나오냐면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만들어져요. 베타 세포라고 하는 거. 글루카곤은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베타 세포가 뭐고 알파 세포가 뭐예요? 몰라도 돼.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이자의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만 외우면 돼. 그냥. 이해됐죠? 그 다음에 부신. 부신이 뭐냐면 콩팥을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 하거든요. 신장. 콩팥을 다른 말로 신장이라고 하는데 콩팥이 여기 그 몸 너네 그림 보면 여기에 달려 있단 말이야. 양쪽에. 그 콩팥 위에 보면은 약간 모자처럼 뭐가 씌워져 있어요. 그게 부신이야. 신장의 부가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부신이야. 부신. 콩팥 위에 모자처럼 달려져 있는 게 부신인데 얘도 부신 겉질하고
속질로 나뉩니다. 아까 부신 겉질은 봤지? 뇌하수체 전염하면서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ACTH 여기서 봤는데 거의 안 나와요. 얘는 호르몬이. 얘도 호르몬을 만드는데 고등학교에서 안 물어봐. 안 물어보니까 그냥 부신이라는 게 겉질 속질로 나뉘는구나. 왜냐면 속질은 물어보거든. 그래서 나뉜다는 거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에피네프린. 저 에피네프린이랑 같은 말이 뭐냐면 아드레날린이에요. 얘가 너네 많이 봤던 거 아드레날린.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봤죠? 노르아드레날린 해도 맞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는데 이제 노르 붙어 있는 거랑 안 붙어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데 일단 좀 다르게 부릅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이거 두 개 똑같은 거. 얘가 분비가 된다. 얘는 하는 일이 겁나 많아. 진짜 많아요. 뭔 역할을 하냐면 얘가 혈당량 높이고요. 누구랑 똑같은 역할이야? 글루카곤이랑 똑같은 역할이죠. 혈당량 높이고 심장 박동도 촉진시키고요. 혈압도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물질 대사 촉진시킵니다. 근데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진짜 너무 많아. 하는 일이 너무 많아. 팔방미인이야.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 설명해 주는지가 중요해. 어디까지 설명해 주는지.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아마 얘가 안 써 있을 거예요. 물질대사 촉진하는 게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절하게 끊어 놓은 거거든. 근데 내신 공부할 때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할지 모르니까 일단은 요 정도까지는 제가 적어 놓을게요. 에피네프린 혈당량 높이고 심장박동 촉진하고 혈압 증가시키고 물질대사 촉진한다.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정소, 난소 얘네들이 아까 말했던 생식샘이야. 생식샘. 생식기관에 있는 호르몬샘들. 그럼 뭐 만들겠어요? 성호르몬 만들겠죠. 아까 FSH, LH 하면서 봤죠? 걔네들이 여기 가서 이제 작용하는 거야. FSH, LH가. 정소는 남자의 생식기관에 있는 그 분비샘이고 난소는 여자 생식기관에 있는 분비샘이에요. 정소는 우리 맨날 그 말하는 거 있잖아. 테토남이다. 테토녀다. 그 테토 할 때 테스토스테론 여기 나옵니다. 테스토스테론. 그다음에 얘가 이제 5글자라고 남성 호르몬이죠. 그냥 남성 호르몬 쉽게 말해서 여기서 여성 호르몬 나오겠지? 얘가 이제 에스트로겐이라고 합니다. 에스트로겐. 그럼 얘네들은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 테스토스테론은 남자의 2차 성징 발현 역할을 하고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2차 성징 발현을 역할을 합니다. 성호르몬이니까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이야. 호르몬 샘 종류, 그 다음에 나오는 호르몬,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이 하는 기능 이 정도까지는 외워주셔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여러 가지 호르몬 샘을 배웠잖아요. 호르몬 샘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 샘이 항상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따라서 내 현재 상태에 따라서 어느 호르몬 샘은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느 호르몬은 적게 분비해야 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 조절을 해줘야 돼. 호르몬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이거를. 왜냐면 밥 먹었지. 그럼 인슐린이 평소 때보다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혈당량을 낮춰야 되니까. 너무 배고파. 밥을 안 먹었어. 운동했어. 그러면 혈당이 낮은 상태니까 정상일 때보다 글루카곤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거야. 평상시보다.
그러니까 조절을 해야 된다고. 왜냐면 우리가 항상 똑같은 생활 패턴을 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은 생활 패턴 중에서도 우리가 24시간 내내 잠만 자거나 24시간 내내 밥만 먹거나 24시간 내내 화장실 가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다 매초 매순간마다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원래 상태일 때보다 달라지겠지. 원래 정상 상태일 때보다. 그럼 호르몬샘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애들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어느 호르몬은 더 많이 나와야 되고 어느 호르몬은 더 적게 나와야 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호르몬샘이 조절되어야 된다 이 소리인데 결론적으로 조절되어야 된다 이 소리인데 조절을 어떻게 하냐 얘를 문제에서 물어봐요. 조절 경고. 조절을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뇌하수체 전엽이 뇌하수체 후엽이 아닙니다. 뇌하수체 전엽이 이런 키워드를 잘 외워야 돼. 뇌하수체 전엽이 이 호르몬으로 조절을 해요. 호르몬을 통해 조절. 첫 번째 경우는 이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상하부가 자율신경을 통해 직접 조절하는 애들이 있다. 뭔 소린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결론 먼저 적고 지금 이쪽 파트에서 가장 최고 오야분이 누구라고? 시상하부라고? 시상하부예요. 그러니까 시상하부가 이쪽 파트 내용을 다 지금 컨트롤하고 있어. 컨트롤 타워야. 그러면 시상하부가 모든 호르몬샘들을 조절하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보스인데 얘가 그냥 쉽게 말하면 보스인데 일 처리를 얘 혼자 다 하진 않잖아. 근데 얘 오른팔이 뇌하수체야. 시상하부 바로 밑에 달려있는 얘 오른팔이 뇌하수체거든. 그러면 분업을 시키는 거야. 야, 너 일 좀 해라. 2인자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고 얘가 호르몬샘들을 컨트롤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얘가 하는 원래 얘 일인데 전부 다 얘한테 떠넘기면 얘가 힘이 좀 세지잖아요. 그럼 안 되니까 얘가 하는 일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얘가 직접 조절하는 일. 그래서 뇌하수체 전엽이 호르몬을 통해 조절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이 호르몬 쏴가지고 야 너 일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시상하부가 자율신경, 이건 호르몬을 통해 조절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율신경을 통해서 교감신경 켜가지고 일해 또는 부교감신경 켜가지고 일하지 마 이런 식으로 통해 조절한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번으로 조절받는 호르몬샘이 누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2번으로 조절받는 호르몬샘이 누가 있는지 알아야 돼. 이 1번을 통해서 조절받는 애들은 부신 겉질이랑 갑상샘, 그다음에 생식샘, 아까 말했던 정소, 단소 얘네들은 뇌하수체 전엽이 호르몬으로 조절해요. 여기서 호르몬 많이 분비해야 돼. 내 몸 상태가 지금 많이 분비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먼저 호르몬을 쏘는 거야. 호르몬으로. 얘도 호르몬 만들잖아요. 그 호르몬을 쏴가지고 여기서 야 많이 분비해 시키는 거야. 또는 적게 분비해야 돼. 그럼 여기서 또 호르몬 쏴가지고 야 적게 분비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왜 얘네들이냐? 우리가 이름에서 알 수 있어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였냐면 방금 배웠으니까 보면서 말해봐요. 부신 겉질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그 다음에 생식샘 자극 호르몬 FSH랑 LH 이거 두 개 있었죠. 그러니까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가 얘네들을 컨트롤하는 애들이야. 그치? 자극시키는 호르몬이잖아. 그걸로 외우면 돼. 1번 경로를 통해 조절받는 애들은 얘네 세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경로로 통해 조절받는 애들은 이자, 그 다음에 부신 속질 이거 두 가지입니다. 부신 속질, 이자하고 부신 속질.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 거냐면 이자는 내가 인슐린이 많이 나와야 돼 또는 글루카곤이 많이 나와야 돼. 그러면 뇌하수체 전역이 호르몬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시상하부가 교감신경 때려가지고 그 글루카곤 만들어내는 거고 부교감신경 연결해가지고 인슐린 만들어내는 거야. 어떻게 호르몬이 조절되는 건지 좀 감이 와요? 감이 와요? 어떻게 조절하는 건지 이런 느낌 이해되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우리 살짝 쉬었다가 그 나머지 부분 하고 갑시다. 한번 끊어야 돼요 여기서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